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부터는 제가 이제 요약집을 갖고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요약집은요, 과목마다 한 50페이지 정도로 압축을 시켰어요. 왜냐면 기존 교재들이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 공부하실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내용까지 다 외우시려고 그러세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존 교재에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들이 갖고 계시죠? 2급 공부하실 때 버리시면 안 됩니다. 왜? 그걸 갖다가 기본 교재를 삼고요. 근데 요 내용 갖고는 너무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요거를 압축했는데 제가 시중에 있는 교재를 압축할 것인지 요거를 압축할 것인지 즉 요약할 것인지 아니면 기출문제를 갖고 압축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. 결론은 이거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들이 그 출판사마다 아니면 쓴 저자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공통적으로 공부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기출문제를 갖고 최근 5년간 16회에서 20회까지 나온 지문의 내용을 보강해서 요약집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강의는 요약집 기준으로 하고 거기다가 조금 더 압축해서 파워포인트로 해서 강의를 드릴 겁니다. 그래서 강의를 파워포인트를 했는데 일단 기본서를 열심히 읽으시고요. 기본서는 가급적 설명을 넣어서 그림까지 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.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한 거예요. 그래서 파워포인트 내용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약집 먼저 보시고 읽으세요. 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들으시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요약집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공부 방법은 외우면 안 됩니다. 읽기. 왜? 처음엔 읽어야지 그걸 달달달 외우잖아요. 제 오탈자도 있고요. 앞뒷말 안 맞는 말도 많아요. 왜? 기출문제가 압축해서 그 문구를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그걸 다 외우시는 게 힘드니까 요약집 일단 읽기. 그 다음에 PPT 좀 보시고 PPT도 읽기. 그 다음에 요약집 뒤에 제가 그 16회에서 20회까지 기출문제하고 해설을 달아놨어요. 그러면 기출문제보다는 해설집 읽기. 자주. 해설집만 보시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 전체가 안 보입니다. 그래서 요약집 보셔서 전체 흐름 보시고 세부적으로 해설집 보시면 읽으시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응용돼서 나오는구나 하고 이해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. 풀어본다는 의미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해설집에 답하고 문제가 답을 다 써 있거든요. 그런데 왜 그러냐? 16회부터 20회까지 요거 이제 가린 상태에서 문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공부 다 한 거예요. 더 하실 거 없습니다. 본인이 설명하실 수 있는 수준. 설명 수준. 그러면 제 강의 안 듣고 요 수준까지 오셨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가 취약한 부분만 요약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것도 좀 불안하다. 그러면 16회, 15회 이전 기출 문제가 인터넷으로 떠 있고요. 아니면 그 Q&A에서 떠 있어요. 그거 받아가지고 15회 이전 또 읽어보세요. 순서는 15회, 14회, 13회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앞에서부터 뒤로 가시면 안 좋은 이유가 과거에는 나왔던 문제가 지금은 중요시 여기지 않아서 아예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다 마스터하시면 15회, 마스터하시고 14회 하시면 중복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. 그럼
왜 이렇게 중복될까 하시면서 아 이렇게 조금씩 틀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공부는 이렇게 읽기, 외우시는 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. 왜? 압축에 압축을 했기 때문에 외운다는 자체가 힘듭니다. 그래서 읽고 숙지하고 읽고 숙지하고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제가 그 각 지문마다 그 내용, 그 요약집의 내용마다 회차별로 이건 17회에서 나왔어요. 이건 19회에서 나왔어요. 이건 20회에서 나왔어요. 해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. 이렇게 많이 표기된 거는 그만큼 자주 언급된다는 것이죠. 그리고 17회 뭐 한 번 나왔다. 아니면 19회 한 번 나왔다. 이건 뭐냐? 그 지문보다는 단어 설명 위주로 나왔다. 그러니까 단어를 나왔다. 뭐 다음 지문에 알맞지 않은 것은 1. 학습, 2. 성장, 3. 발달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. 그래서 그 문구가 나온 그 단어가 나온 것이지 문구가 나온 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 보실 수 있는 게 인행사하고 조사론에서는 중요한 게 인행사하고 조사론이 1교시잖아요. 이 시험 문제가 2교시에도 또 나옵니다. 살짝 응용돼서. 그 다음에 3교시 땐 이게 또 살짝 응용돼서 또 나와요. 그래서 이 2교시 문제를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. 이게 기반이 되고요. 또 1교시 시험 과목 자체가 사회복사 1급뿐만 아니고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심리학 시험 보실 때 필수 과목입니다. 두 과목이. 이 두 과목만 이해하셔도 되고요. 또 조사론 같은 경우는 사회조사 분석사라는 게 있어요. 조사론만 이해하시면 사회조사 분석사 2급 바로 시험 볼 수 있어요. 근데 여기는 통계가 좀 들어가긴 하죠. 실습에 통계가 들어가긴 하는데 통계도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?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을 따실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뭐 불합격해도 상관없는데 그 석사나 박사 논문 쓰실 때 굉장히 편리해요. 왜? 통계를 쓰거든요. 그 기준이 조사론에서 나옵니다. 조사론에서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. 1교시 조사 인행사 조사론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시고 법제론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요.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나온 지문만 다 찢어가지고 넣어놨습니다. 그래서 어떤 책에 뭐 400페이지, 500페이지 되는데 이거 한 80페이지 그 정도로 확 줄였습니다. 그 문구만 보시고 이해하시면 큰 문제 없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요약집은 그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25문제 중에서 최소한 20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쉽게 풀었으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기출 해설집도 가급적 내용을 충실히 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반복 숙달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두 개를 달달달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감사합니다.